6일 지방선거 당선인들의 인수위가 속속 출범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인수위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됐는데 주요 역할을 알아봅니다. 지난 9일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의 용의자가 집에서 나와 8분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경찰은 용의자가 휘발유를 언제 어디서 구입했는지 조사 중입니다. 다음 달부터 올 하반기까지 공공요금 인상이 잇따라 예정돼 있습니다. 가스와 전기요금에 잇따른 인상으로 가게와 자영업자의 부담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15회 경주 시민의 날 기념식이 3년 만에 대규모 행사로 개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 이후 지방행정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당선자들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7일에는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고 경북 각 시군에서도 인수위 구성과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방선거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설치는 그동안 법률로 보장돼 있지 않았지만 올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법적 근거를 갖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공식 출범한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됐고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서희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당선인들의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대구를 비롯해 단체장이 바뀐 경북 각 지역에서는 지방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행정을 운영하기 위한 인수위원회 출범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까지만 해도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이 전부라 인수위의 공신력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시행되며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당선인들의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됐고 운영 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자체장직 인수위원회는 해당 지자체별 조직과 기능, 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기조를 설정하는 등 원활한 행정 운영을 위한 인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의 각 부서별 정책 시적 사업들을 평가하고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 결합하는 작업이 가장 우선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당선인의 선거 과정에서 제시되었던 공약 자체를 현실성 차원에서 다시 재검토해서 필요시에는 폐기하거나 또 필요시에는 장기 검토 과제로 넘기는 이러한 작업들을 수행합니다. 인수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20명, 기초자치단체에서는 15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모두 명예직으로 당선인이 직접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인수위의 운영기간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까지로 제8회 지방선거 당선인들은 오는 7월 20일까지 인수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북에서는 박남서 영주시장, 신현국 문경시장 당선인이 예산 절감을 이유로 인수위를 운영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한 주 동안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자 인수위가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인수위 인선을 두고 비판이 일고 있다는 소식 살펴보고요. 재선에 성공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도정에 복귀했다는 소식도 짚어봅니다. 끝으로 대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안타까운 화재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정리된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 인수위원회가 가동과 함께 인선 관련으로 논란을 빚었다고요? 네, 지난 7일 출범한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자의 시장직 인수위원회 참여 인사 중 일부에 대한 자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윤창호법 적용을 받은 이시복 대구시의원이 안전복지분과 인수위원으로 이름을 올렸고 도시환경분과 인수위원 구본탁 대구 환경공단 이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년 전 처벌받은 전력이 확인됐습니다.
이들 외에도 현직 언론인의 인수위 참여를 두고도 뒷말이 나옵니다. 대구 시민단체, 언론노조는 7일 잇따라 성명을 내고 이를 지적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인수위원회 자질과 전문성 논란은 홍 당선자의 인사에 의문을 낳는다고 짚었고, 언론노조는 현직 언론인의 인수위 참여가 지역 언론의 윤리성과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외부 지적에 대해 홍준표 당선자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던데요. 네, 홍준표 당선자가 인수위원회 구성 관련 외부 지적을 두고 이재명 의원을 언급하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지난 8일 홍 당선자는 청년들과 소통을 목적으로 만든 플랫폼 청년의 꿈에 관련 질문이 올라오자 해당 게시물 답변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상 게시물마다 간단한 답변 댓글 한 건을 달던 홍 당선자는 해당 게시물에는 2건의 긴 댓글을 달았습니다. 첫 댓글에서는 이재명의 파렴치한 전과에도 입을 닫고 지지하던 그 사람들이 한 번 실수 그게 평생 죽을 죄인가요? 라고 했고, 이어진 댓글에선 지난 대선 이재명 후보 경우를 기점으로 공직 취임에 법률적 장애가 아니라면, 죽을 죄가 아니라면 전과는 큰 의미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재선에 성공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곧장 도정에 복귀했죠? 네, 재선에 성공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별도 인수위 절차 없이 곧장 도정에 복귀했습니다. 지난 1일 당선이 결정된 후 3일부터 도정 업무에 복귀해서 간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간부회의에서 이 지사는 앞으로 경북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대학과 기업, 지방정부가 원팀이 되어 바이오 의료 산업 발전과 문화, 관광, 예술 분야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방선거 과정에서 23개 시군을 돌며 제시한 공약과 지역 현안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며 국비 확보 추진 상황, 산불 피해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올해 폭염 피해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울 것도 주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끝으로 지난주 대구에서 안타까운 화재 사건이 발생했죠. 네, 지난 9일 대구 수성구 보모동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소방당국이 출동해 20분 만에 진화됐지만 7명이 숨지고 50명이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당국의 수사를 종합하면 화재는 재개발 관련 송사로 해당 사무실에 근무하던 변호사에게 앙심을 품은 가해자가 불을 질러 발생했습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가져가 불을 질렀고 사무실에 근무하던 이를 향해서도 흉기도 휘둘렀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가해자도 현장에서 숨졌고 수사당국은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가해자를 제외한 피해자 6명을 대상으로 합동 분향소를 마련했고 13일까지 운영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와 주간 이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9일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용의자의 구체적인 범행 계획 십정 등을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휘발유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용의자가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낸 것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언제 어디에서 휘발유를 구입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범행을 계획한 시점을 파악하기 위해 휘발유 구입 경위에 대해 탐문 중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범행 당일 용의자 A씨는 범행 도구를 가지고 집을 나선 지 8분 만에 방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행 현장을 담은 CCTV를 살펴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 47분쯤 자신의 거주지에서 나와 10시 53분쯤 피해 건물 2층에 들어섰고 그 직후에 불이 났습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사건 발생 시점은 10시 55분입니다. 이번 불로 7명이 숨지고 입주 사무실 직원 등 49명이 다치거나 연기를 마셨습니다. 다음 달부터 올 하반기까지 공공요금 인상이 잇따라 예정돼 있어 치솟는 물가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부터 주택용과 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 단가가 기존보다 0.67원 인상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가스요금의 정산 단가는 지난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인상됐는데 다음 달에 이어 오는 10월에도 더 오를 전망입니다. 전기요금도 지난 4월에 인상된 데 이어 10월에도 추가 인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4월에 이어 10월에도 가스와 전기요금이 동반 인상되는 셈입니다. 만약 3분기 전기요금까지 오를 경우 당장 7월에도 두 공공요금이 함께 인상되게 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국제 가스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내년에도 가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이처럼 가스와 전기요금의 잇따른 인상으로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담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통계청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내년부터는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시도의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대해 지자체들은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고령 친화 도시를 내놓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고령 친화 도시 인증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생활하는 데 불편하지 않은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경남 김해시도 지난해부터 고령 친화 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 나섰습니다. 유엔에서 제시한 고령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인 곳을 말하는데 올해 김해시 노인 인구가 12%를 넘어섰습니다. 젊은 도시로 불렸던 김해의 고령화 문제가 현실로 다가온 겁니다. 김해시는 현재 고령 친화 도시 인증에 필요한 안전과 교통 등 8대 분야의 연구 영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결과가 발표되면 고령 친화 도시 인증에 도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고령 사회에 접어들 정도로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 공인기구인 WHO의 고령 친화 도시 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령 친화 도시 인증을 받으면 지역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또 전 세계 도시들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에게 적합한 환경도 조성하고 고령자들이 지역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가 있겠죠. 또한 고령자들을 그 지자체로 유입시키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겠습니다. 현재 고령 친화 도시는 전 세계 41개국, 1000여 개 도시가 가입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남 창원과 양산 등 모두 38개 지자체가 이미 참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제15회 경주 시민의 날 기념식이 지난 8일 황성공원 실내체육관 광장 야외 무대에서 열렸습니다. 4천여 명의 관중이 모여 대규모 행사가 열린 것은 2019년 이후 3년 만입니다. 기념식은 시민 헌장 낭독과 기념사, 시민화합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경주 시민의 날은 신라 건국일인 기원전 57년 4월 병진일을 양력으로 환산해 매년 6월 8일에 열립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을 모시고 우리 시민의 행사를 하니까 정말 기쁩니다. 그동안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정말 수고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행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 경주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제12회 의병의 날 기념 행사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영천 강변공원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기념 행사에서는 의병의 날 기념식과 함께 역사 강사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거북선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영천은 임진왜란 당시 의병연합부대의 영천선 수복전투에서 승리했던 곳이며 구한말 항일 의병이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6월 1일 의병의 날 기념 행사 주관 지자체로 영천시를 선정했습니다. 나라의 위기 때마다 빛났던 영천 의병 정신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영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위대한 영천의 혼이 후대에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